이게 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 이슈도 문제든 물건이든 이런 게 문제는 있는데 이것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은 엄청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기본 권리금이 최소 3천, 5천, 1억인데도 거래가 되더라고. 그럼 에어비앤비도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뭐 에어비앤비도 좀 하는데 에어비앤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에어비앤비에서 좀 대부분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일부러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방 3개로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궁금하잖아요. 그럴 수 좀 있죠.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750만 원 정도예요. 잠깐만, 이런 게 에어비앤비 기능이 있나요? 이게? 예, 에어비앤비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내가 한 달에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750 정도 돼요. 그리고 잠실 송파 쪽에 방 3개 썼을 때는 790만 원 정도. 방 3개 기준. 근데 여기서 방 2개면은 좀 줄겠죠. 네. 방 하나면은 좀 더 줄고요. 잠깐만, 이게 예상 수입이 네. 그 50% 수익.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네, 한 달 매출. 매출. 네.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는 뭐 월세나 이런 월세나 거는 뭐 빼고. 내 건물에 사면은 뭐 들어가는 건 그렇죠. 없을 이거는 총 거지만. 매출만 이야기하는 거구나. 네, 네, 방 맞습니다. 3개 했을 때 평균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잠깐만, 800이면 네. 이게 송파 쪽에 방 3개 800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월세 200까지도 들어가더라도 부담이 덜하긴 하죠. 이게 일주일에 그럼 한 200 정도 넘는 거네, 그죠? 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200, 일주일에 100. 아,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인원 추가해서 금액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요? 만약에 방이 3개인데 8명까지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2명 기준에 10만 원이면 8명이면 인당 강남이나 이런 쪽은 3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15,000원도 받는데 네. 2만 원, 3만 원 하니까 거기에서 6명이 들어오면은 18만 원이 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게 메리트가 엄청납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 게 저도 이제 강남에서 에어비앤비는 안 하고 단기 임대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 동네 속설이 단기 임대 곱하기 2가 에어비앤비다.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네. 한 달에 800이 에어비앤비 벌면은 이제 그 일주일에 뭐 사주로 치면은 한 200 정도 되잖아. 그죠? 네네. 2, 4, 8이니까. 네. 근데 단기 임대가 100을 벌 수가 있어. 네.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래서 비싸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100을 벌면 이제 그 한 달이면 이게 풀로 차기는 쉽지는 않은데 만약 100으로 풀로 차게 되면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월세가 한 100 정도 네. 하면 뭐 1200. 근데 이게 3룸이잖아. 네. 그냥 제가 그 2룸인데 약간 큰 거 해봤을 때 그 월세가 한 200 가까이 됐거든요. 딱 네. 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3룸 정도로 구하게 되면 저는 그때 대성항공 바로 앞에 약간 주복을 구해가지고 단기임대 돌렸었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하니까 한 220 정도? 아니다. 190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210 정도 되는데 대충 맞아 떨어지네. 그래 만실이면 한 200 정도 벌었거든 그때. 여기서 이렇게 되고 건대 쪽.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평균 건대가 싸다. 이게 예. 좀 매출이 적네. 480 정도.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한 방 3개 기준, 뭐 2개든 3개든 방 3개 기준으로는 전국적인 평균 가격이 450에서 500이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네. 왜냐하면은 강남이랑 사실 명동, 종로 이런 데는 더 많이 받긴 한데 대부분 평균이 450에서 500. 그래서 에어비앤비 하면 돈이 된다. 여기까지는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외국인 받는 건 합법. 그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위홈이라는 그런 절반 거. 정도 받죠. 그렇죠. 180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외국인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외도민 시장이 되게 재밌는 구조예요. 근데 그 위홈이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위홈으로도 막 유입이 되나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 그 플랫폼 어플의 그 소개에다가 한국인들은 예약 시 위홈 그 내국인 거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서 하는 거지 위홈 자체적인 그 푸시는 많지도 않은데 맞다. 에어비앤비를 보고 들어오고 또 아고다 호텔이든 뭐든 이런 거 뭐 부킹닷컴 이런 데 해놔서 거기다가 한국인들은 여기로 예약해 주세요 하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외국인은 이해했어요. 외국인에 받고 일단은 이제 위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에어비앤비를 통해 들어갔더니 들어왔더니 이게 한국인이면 있어요. 여기로 들어와라. 근데 거의 이렇게. 비율은 뭐 한국인의 비율이 엄청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험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합법적인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합법 시장입니다. 오케이. 재밌네요. 예. 그래서 건대 쪽에 방 3개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 그리고 이태원 쪽에 방 3개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6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원 쪽 그리고 명동 종로 쪽에 방 3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100이에요. 이때 궁금한 게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도에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54만 8천
예, 이게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을 네.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매출을 보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맥시멈일 수는 있겠다. 얘가 이제 만실로 다 찼을 때. 이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50% 숙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맞습니다. 50% 수토라는 상위 게 무슨- 50%. 아, 상위 50%.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맞는데 아하. 그래서 명동 종로 이런 데 에어비앤비의 수요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도 그래서 권리금이 뭐 억대 하는데도 명동 종로는 거래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종로 같은 데는 한옥이잖아요. 한옥에 막, 오케이. 막 50만 원 이내는 정로는 한옥마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50만 원이든 어디든 해서 이게 한국의 그런 독특한 문화를 느끼고 싶다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재밌다. 연남동 홍대 그래서 연남동 홍대 마포가 왜 잘 되냐면 여기 760만 원. 명동 종로 빼고 나머지는 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홍대 이쪽은 워낙 홍대는 보니까 이쪽은 또 뭐 장난 아니죠. 뭐. 또 여기가 그 뭐지? 공항철도. 걔가 또 큰 역할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노원 쪽이면은 486만 원. 그리고 인천- 노원은 어디로 가나요, 근데? 노원에 여기 보면 뭐 도봉도 있고요. 월계 뭐 노원 뭐 중계 이름 어떻게 밑에 보면 에어비앤비 이런 데 안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막 예전에 서칭해 봤을 때 네. 구석구석 다 있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구석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같은 에어비앤비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텔 숙박업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원룸 그 5평 6평짜리 모텔 하나보다는 방 2개 3개를 가는 거죠. 그죠. 가족들이 가더라도 그 모텔 방 2개보다는 넓은 공간에 거기서 요리도 좀 해 먹을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좀 시켜 먹을 수 있고 좀 편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신기했던 게 네. 아무리 그래도 약간 에어비앤비는 놀러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관광지나 이런 데 가잖아, 그죠? 근데 이 네. 구석구석 그러니까 지방에도 보면 내가 아예 모르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만 있어. 이랬던 사례들도 있어요. 보면은 주말에 왜 예약이 더 많냐면은 주말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막 차를 대절해가지고 하면은 100명, 200명을 다 재우지 못해도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명씩 받는다고 하면 10명, 10명 이렇게 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여기 10명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4층에서 재우고 여기는 뭐 3층에서 재우고 이런 식으로 그게 돼요. 지방에서 결혼식 때문에 보면은 뭐 부산에서 서울 오든 뭐 어디로 그렇지. 당일하기 힘드니까. 네, 당일 힘드니까 전날 와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친척들끼리 좀 재우고 그럴 때 20명 오는데 뭐 그 모텔 10개 잡아서 당신 2명씩 가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각이 안 나온다. 네, 딱 그냥 3층, 4층에서 완전 뭐 방 몇 개, 뭐 방 3개, 뭐 방 4개 이렇게 해서 인원해서 거기 뭐 10명 해놓고 뭐 애기들까지 해서 10 몇 명 여기서 뭐 낑겨서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날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홀대에서 그런 그 효과가 엄청 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이나 뭐 이런 뭐 돌잔치나 뭐 이런 그런 수요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요는 요즘에 뭐 그 미식 이런 쪽이든 뭐 케이팝이든 뭐든 해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올 때 제일 먼저 숙박을 보는 게 아고다 호텔이랑 에어비앤비 봅니다. 비율은 에어비앤비가 한 70% 정도, 그리고 아고다가 한 20-30% 정도. 아고다도 많이 보네. 그렇죠. 아고다도 한 20-30% 정도 나는데 에어비앤비 수요가 엄청 많이 나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그냥 집 근처에 동네 막 금성장 이런 데를 찾아서 3만 원이라고 해서 거기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똑같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뭐 어디 뭐 동남아를 가든 뭐 유럽을 가든 할 때 다 어떻게 하세요? 비행기표 일단 네이버 항공권으로 제일 싼 거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호텔 찾지. 그렇죠. 호텔 찾을 때 아고다 호텔. 네, 맞아요. 아고다 호텔이 싸니까. 그리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검색. 근데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더 많이 검색해요. 근데 동남아는 네. 느낌이 약간 호텔도 좀 싼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안 한 것 같아. 아니 아고다랑 에어비앤비 똑같이 많이 하는데 뭐 아고다 호텔이든 뭐 에어비앤비 막 3, 4만 원 이런 거 막 찾잖아요. 3, 4만 원, 4, 5만 원 이렇게 뭐 찾는데 우리가 막 뭐 해외 어디 나가서 그 로컬에 2만 원짜리 여인숙이 있다고 해서 길 가다가 그거 여기 싸냐고 거기 안 가잖아. 맞아. 미리 다 리뷰 보고 사진 보고 이런 느낌이다 알고 가는 거지. 그 똑같아요. 외국인들도 우리 와서 그냥 동네에 그냥 뭐 금성장 뭐 황금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2만 원이라고 해서 길 가다가 여기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시설이나 이런 느낌이 어떤지 모르고 맞아요. 플랫폼을 믿고 가는 거죠. 그 네, 사진하고 보고 이런 게 다 잘 돼 사진과 있으니까. 뭐 그런 뭐 리뷰들 뭐 그런 거를 좀 보고 깔끔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이거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의 수요는 훨씬 더 많죠. 에어비앤비는 좀 수익이 좀 엄청 잘 나와서 깜짝 놀랄 정도의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3M2보다 훨씬 나은. 그 몇 배, 그죠? 몇 배, 몇 이렇게, 배까지. 예. 인천 지역은 여기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수원 지역도 방 3개에 한 500 정도, 분당 지역 520, 충북 지역 560, 뭐 청주 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전 지역 530, 광주, 전라도 광주 지역 460, 부산 해운대 960.
이게 거의 뭐 해운대 쪽에 하면 엄청나게 따버리네요. 아까 그 서울도 보면 강남이 아까 800 뭐 강남이 뭐 700 얼마 정도 되고, 어. 명동 이런 데가 뭐 1100 얼마였고, 뭐, 그러는데, 부산은 960이에요. 장난 아니다 부산. 이러니까 막 뭐 맨날 뭐 광안리 해운대 뭐 불법이다 뭐다 해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돈이 되니까. 여기도 부산 바다 근처를 했었을 때는 한 750 정도. 제가 영도네 그죠. 네. 오른쪽 밑에가. 그러니까 바닷가 뷰 나오는 근처로 네네. 잡았을 때 750. 그럼 대도시 부산에 내륙 쪽으로 했었을 때는 550 정도. 대구 지역 580. 이렇게 어느 지역에 하든 현재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에어비앤비 구조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에어비앤비가 좀 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외도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 허가 받는데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시간과 네. 요건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걸 딱 세팅해 놓으면은 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이게 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 이슈든 문제든 물건이든 이런 게 문제는 있는데 이것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은 엄청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야. 다른 맞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기본 권리금이 최소 3천, 5천, 1억인데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에어비앤비가. 그때 그 한 6개월 전에 조사해봤을 때 네. 홍대 하여튼 마포 서울에서 이런 데. 네. 그쪽이 에어비앤비 외도민 네. 이게 이제 인수가 되니까 넘길 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한 3천 정도 한다 네.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 왠지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네. 이제 숙박업이 있어야지 맞아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올해 10월부터 그렇게 그게 이제 되게 바뀌었어요. 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신규는 10월부터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유예가 된 거죠. 그걸 네. 해야 되는 게. 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솔직히 예전에 원룸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네네. 원룸 비슷해. 네. 이런 것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 그렇죠. 지금 현재도 한 80%에서 90% 정도가 불법적인 숙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정도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지금도 기회의 시장이죠. 올해부터 저는 내년 10월까지가 되게 기회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기회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그 레벨업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그런 33M2처럼 해서 요즘에 33M2도 보면은 월세, 제가 추천하는 건 월세 진짜 싸게. 한, 뭐, 내가 사서 하거나, 월세 2, 30만 원, 40 이하로 해서 그냥 집 근처에 좀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를 받아야 되니까, 네. 뭐, 수도권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1000에, 보증금은 1, 2, 3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100 이하로만 해서, 리모델링 수요로 받는 것도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33M2에. 그런 수요들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 33M2로 기본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명의는, 돈이 되니까 본인 명의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까지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이걸로 이제 돈을 벌면은 그 다음에는 숙박업으로 갑니다. 숙박업, 왜냐면은 한두 개 관리해서 야, 돈이 몇백씩 벌리니까 그럼 나는 좀 룸을 10개 하고 싶어. 맞아. 그래. 20개 하고 싶어. 에어비앤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명의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 그렇죠. 무조건 내가 전입을 해야 되고 명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숙박업은 명의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오픈해서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감각이 있는 분들이 숙박업으로 들어오면은 그 방의 감성이 더 예뻐져요. 제가 제 거 이따 사례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의 컨셉은 사실 숙박업 같은 거 받으면 터야 돼요. 옛날에는 룸이 50개 있어서 매출이 1억이면 와 이랬는데 지금은 룸이 50개 있다 그러면은 닭장 같은 그런 것보다는 터서 25개로 하지만 인원을 6명, 8명, 10명 받으면 가격은 따따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간다는 가더라도 거잖아. 이제는 방 2개, 화장실 2개에 사람들이 손을 더 하는 거죠. 가족이 가더라도 이제 방 2개, 화장실 2개 가는 거지. 막 뭐 여러 명이 가는데 방 하나에 막 같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죠. 좀 더 거의 뭐 쾌적한 곳을 간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죠. 스위트룸, 여기도 뭐 분위기는 사실 스위트룸이지만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격이 뭐, 막 50만 원, 100만 원, 150만이니까 못 가는데 저희가 그런 느낌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수요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재 그쪽 시장을 좀 많이 보고 리모델링이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잠깐 이제 한잔 하시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네. 들었으니까 그쪽 네. 뒤쪽으로 이제 테크트리를 한번 네. 파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외도민도 이렇게 따로 이제 그 신청해서 받은 그런 상황까지 코스를 밟았어요? 어때요? 네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어서 제 거 수강생들이 33M2랑 에어비앤비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례들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 수업을 받으면은 정해져요. 이분들이 나는 33M2 할 거야. 나는 에어비앤비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또 보면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 5억 이상. 그런 분들은 이걸로 해서 몇십만 원, 몇백 버는 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런 분들은 나는 다가구 낙찰 받아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월세 세팅하거나 아니면 나는 숙박업을 차라리 경매나 이런 걸 접근해서 할 거야. 이렇게 이게 좀 나눠져가지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3,3렌트를 하는 게 내가 부동산 서비스 마인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단계. 내가 이게 잘 맞으면 이쪽으로 좀 더 그 숙박업까지 가는 거고 내가 이거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막 그 뭐 고객들이랑 소통하거나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CS니까. 그런 게 만약에 싫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가구 낙찰 받아요. 그래서 월세나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벌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부동산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그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낙찰 받고 이제 경매 받고 이거를 아까 말한 숙박업 네네. 통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거나 다가구를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꽃이에요, 그게. 맥시멈 하나죠. 잠깐만 이제 다가구는 말 그대로 이제 다가구를 통해 그쵸. 가지고 뭐, 네. 뭐 에어비앤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가구 안에서도 에어비앤비 돌릴 수도 있고 3,3렌트 돌릴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알파죠. 오케이 그럼 다가구는 3,3M2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거네.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 가장 기본은 월세 받는 거죠. 아, 왜냐면 좀 이따가 사례도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 지방이라고 하면 16개 정도 룸 받으면은 월세 30에서 40만 받아도 한 달에 500씩 들어와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평생 그냥 월세 받는 그게 원래 전통적인 다가구 월세 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거기서 이거를 3,3렌트나 에어비앤비를 접목하면은 룸 몇 개만 안 받고 하면은 가격이 뭐 1,000 이상도 매출도 나오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그 세팅을 먼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네. 뭐 에어비앤비나 3,3이 가능하면 그쪽이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월세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가는 거고. 네.